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또 어느 분들께서는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리플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는 것은 리플사의 악성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현재 가격도 소송 종결분까지 선반영되면서 거품 걷어내면 $2 유지도 어렵다. 리플사의 호재도 분명히 있지만 악재는 호재를 충분히 녹이고도 남는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플이 아직도 악성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 소송 종결에 대해서 선반영 거품이 사라지면은 $2 유지도 힘들고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댓글을 적어주신 영상의 날짜는 8월 7일에 업로드 드린 영상으로서 미국 SEC랑 리플의 소송 공식 종료 내용이 나오기 딱 하루 전에 적어주신 댓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리플 XRP가 아예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틀어버린 현재 시점, 코인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정말로 길었죠. 리플과 SEC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소송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던 거고 XRP가 하루 만에 13%가 뛰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하루 반짝 오르는 뉴스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가격 얘기가 아니라 구조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된 이 싸움이었죠. 여기서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붙잡히는 순간 전 세계 기관 자금은 발을 빼버렸었고요. 규제 불확실성 이거 하나가 전부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 3년 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상대로 거래소에서 판매되던 XRP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관 판매는 미등록 증권이다. 그래서 리플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 미국 SEC가 원래 요구했었던 20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때도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전부 다 항소를 걸었었고 항소가 남아있다는 거는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번에 깔끔하게 사라졌다는 거고요. 항소, 교차 항소 전부 다 취하를 하면서 5년 동안 끌어왔었던 줄다리기가 여기서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속으로 이제 진짜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싶었었어요. 왜냐면 이 판결이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이 곧 글로벌 자금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관들이 XRP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를 쓰지 못합니다. 여기에 타이밍 좋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까지도 겹치면서 401k 미국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시켰습니다. 무려 1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ETF, 연금, 기관자금 이 퍼즐들이 현재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인데 생각보다 시장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호재로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신사 채널 생각에서는 리플 소송 종료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 소식 자체가 조금 묻힌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이런 호재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멸되고 나서 조정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격 얘기가 아니라 구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결제 백엔드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거다. 저는 오늘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5년 동안의 기다림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검증의 시간이었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 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리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ETF, CBDC 브릿지, 글로벌 결제 채택 뉴스들 줄줄이 나오게 될 가능성 저는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마 오를까가 아니라요. 어디에 XRP가 쓰일 수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결국에 사용처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 종결은 그 사용처로 가는 본격적인 문이 열렸다. 이런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땐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라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 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인 시장 화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 측에서 증권사, 리서치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연구 발표나 세미나, 홍보성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불법 자금 세탁과 금융 불안전성 차단입니다. 특히나 군중 심리로서 특정 자산군에 쏠리는 걸 경계한다는 시도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불과 얼마 전에 인민은행 총재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금융 혁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활용 가능성을 닫아버린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만에 3,850억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3,08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주도를 했고요. 2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고, 하지만 이런 유입세가 단기 고점에서 꺾이는 시그널로 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요, 7월 말 이후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40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이체를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이런 패턴들인 대규모 매도 전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거래소 입금 자체가 곧 매도라는 건 아니겠지만요, 매도 옵션을 열어둔 상태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국 내부의 스테이블 코인 홍보를 전면 중단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기관까지도 연구 보고서 발표하거나 세미나를 막은 건요, 불법 자금 세탁 차단과 투자자 몰빵 심리, 여기에 대한 경계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금융 혁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던 만큼 정책 방향들은 단순한 금지보다는 미묘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ETF 자금 흐름이 뜨거워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만에 3,850억 원, 이더리움 현물 ETF에 3,086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요. 2에서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온체인에서는 경계 신호도 포착이 됐어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에 며칠 새에 40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체를 했는데, 과거 패턴 봤을 때 대규모 매도 준비로서 해석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은 오히려 매집세가 강력합니다. 한 이더리움 이상을 모은 대형 고래까지도 등장을 했고요.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측에서도 4,27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전략적인 이더리움 보유가 늘어나고, 피텔릭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스템 리스크다, 이렇게까지도 경고한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도지코인도 시장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약 2억 3천만 도지를 고래들이 매집을 했고요. 가격은 8% 이상 상승했죠. 오늘 시장은 단기 경계랑 중장기 호재가 공존하는 날입니다.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비트코인 고래의 거래소 입금 같은 여러가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면서, 반면에 ETF에는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은 매집되고 있고, 미국 퇴직연금 투자 허용과 은행과 거래소의 직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에 토대를 쌓는 뉴스들이겠죠.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단기 과열에 대한 구간이 경계가 필요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유지가 적절해 보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호재 뉴스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조정 줄 때 비중을 늘리는 쪽이 안정적인 접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리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리플사의 악성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현재의 가격도 소송 종결 부분까지 선반영되면서 거품 걷어내면서 $2 유지도 어렵다. 리플사의 호재도 분명히 있지만 악재 있는 호재를 충분히 녹이고도 남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 보시고 구독자분처럼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선 투자 시장에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성을 정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모든 매매 선택은 그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그 판단을 하는 시기가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도 투자 심리 컨트롤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RSI 지표, 차트나 호재, 이슈 같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투자 심리 중에 하나로서 투자 심법을 쉽게 보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영상 댓글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 영상 댓글에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 혹은 리또속, 혹은 리플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 다시 3,000원대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많은 시기를 보면요, XRP가 하락 후에도 바닥 구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구간으로 오히려 매수 타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 가지고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속상해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내가 매수를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요, 오르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고, 반대로 내가 매도한 사람이라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진 시점이라면은 매도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만큼 반등에 들어가긴 좋은 시기에 가까운 시점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너무 큰 욕심보다는 원칙 매매를 활용하시면서 쌓아나가는 매매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